얼마 전에 지병 악화로 입원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나왔는데요.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나 측근들의 아주 내밀하고 세밀한 폭로였다고 합니다.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요. 네. 비망록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, 변호사님. 네, 이게 2008년도 초에 이제 작성된 비망록인데요.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비망록을 갈갈이 찢어서 본인 입속에 넣어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검찰이 제지를 한 뒤에 아마 조각조각 찢어진 것을 다시 맞춰봤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망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굉장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금전 거래 내용 그리고 또 자리를 약속받는 그런 네.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배신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그날 기록한 것이 아니고는 이 정도로 상세하기는 좀 어렵다.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예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안종범 수첩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분 그래도 우리금융지주까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큰 인사라고 불렸던 분인데요. 예. 옷값이 얼마냐, 이 증오가 샘솟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분노, 파렴치한으로 상대를 딱 규정을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. 도대체 얼마를 쓰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? 이제 본인이 남겼던 비망록에 보면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금으로 22억 5천만 원과 1,230만 원어치의 양복 등을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한 이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. 네. 또 여러 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총액으로 치면 30억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이제 말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기부는 됐는데 테이크는 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네. 하는 이제 억울함까지도 있는 것 같고요. 내가 재판을 해서라도 이 돈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사실 뭐 근데 이게 정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고 찾을 수 있는 상태도 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네.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좀 화가 나고 분노도 일끄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이분이 근데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요. 아까 김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자택에 들이닥치니까 비망록 메모를 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었으면 삼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? 어떤 내용으로 전해집니까, 배 변호사님? 그러니까 뭐 입안에 들어갔던 메모지를 또 검찰이 복원을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그것도 또 메모지를 꺼내는 거예요? 뺐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얼마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었겠습니까?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펴가지고 그 디지털로 해서 복원을 했더니 네. 그 복원을 한 결과 이제 이상주, 이 변호사, 뭐 SD 사모님, 이제 김미로 이렇게 5천만 원, 1억, 2억 금액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뭐 이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대통령의 사위고 또 이 변호사 역시 이제 이상주 씨를 이제 표기하는 거고 SD는 뭐 다 아시겠죠. 이상득 전 의원이고 뭐 김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이고 네. 그 사모님은 김윤옥 여사인데 이 2007년부터 뭐 2011년까지 이 뇌물을 뭐 한 번에 다 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슨 일만 생기면 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걸 적어놔야지 언제 이렇게 줬다는 걸로 기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돈이란 거, 이 뇌물에 관한 돈은 다 네.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장부를 좀 적어놓은 것인데 그 장부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본인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숨겼다가 이제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제 이 세상에 공개되게 된 거죠. 네. 근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MB맨으로 알려진 분 아니었나요? 그런데 마치 믿지는 장사 안 한다는 사람처럼요. 드리고 나서 다 거래 장부를 꼼꼼히 적어놓고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인연을 끊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, 김 의원님. 글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. 이건 뭐 네. 내가 매직을 한 거잖아요.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네. 이야기를 하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 무겁게 받아야죠. 뭐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뭐 마땅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게 네. 뉴스가 전해지면 참 허탈하잖아요. 왜냐면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불가 매수성, 그러니까 네. 뭐 어려운 말로 하자면,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나 어떤 대가로 주고받으면
안 되는 자리라고 다 알려져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. 뭐 이런 돈이 오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만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습니다만 대선 때 뭐 도와줬다고 해서 고위직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다든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벌받아야 마땅하죠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치 세력은 돈 받은 것도 잘 포장해서 뭐 천하의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쪽도 있습니다만 그건 네. 뭐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뭐 사실로 밝혀진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아니 이분이 울분을 터뜨렸던 그 시간이요. 바로 취임식 이틀 전이더라고요. 가서 찾아뵀더니 뭐 산업은행 국회의원까지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예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토로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주당에서는 보통 믿지는 장사 없지만 실패한 장사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 시점에도 그렇게 주고 나서 왜 나에게 안 떨어지지라고 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?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저렇게까지 매각매직의 대한민국 정치가 막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저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이팔성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또 서울시장을 할 때도 금융 관련한 분이 서울시 교황학당까지 어떻게 맞지라고 할 정도로 네. 어쨌든 계속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어지고 있었던 네. 금융에서는 꽤 이렇게 아주 끈끈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금융권의 4대 천왕 뭐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인데 네. 그런 분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2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매각매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직 뭐 사실인 것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밝혀진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망록을 작성한 석 달 뒤에 이분은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. 저희가 당시의 영상을 잠깐 찾아봤는데요.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및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금융회사 간 무한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. 내부 불균형 해소 및 급변하는 외부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금융그룹을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32 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. 어떻게 됐든 이분은 회장을 취임하고 또 재임까지 됐던 분입니다. 그래서 그 메모지를 삼키려고 했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요.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충격의 비망록이 안전보험 수첩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, 김 변호사님? 저는 그렇게 발휘할 거라 생각하고 아마 검찰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도저히 그날 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의 고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이 전 회장이 그 인사청탁 등을 위해 자신의 활동을 정말 빼곡히 적었는데요. 뭐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액수, 장소, 상대방 차량 번호, 네. 이 차량 번호까지 적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긴 하죠. 그다음에 관련자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말로 자세하게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분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김백준마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. 가장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도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펼쳐졌습니다. 본인이 이렇게 은밀하게 돈을 관리하고 또 건넨 거를 알만한 사람, 이병모라는 사람이 당신을 안다고 하니까 덜컥 모든 것을 술술 풀어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, 배 변호사님? 김 의원님? 글쎄요, 그거는 그 설명을 다 믿어야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수사 기법상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얻어내는 방법은 끌어내려, 여러 가지 네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. 뭐 설명대로 네. 유력한 관련자의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미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서 저쪽 사람도 이미 고백했어라는 그렇죠. 식의 압박을 준단 말이죠. 그렇게 자백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럼 여러 당신이 가지 여기서 부인하면 오히려 형이 더 많아져요. 그렇죠. 그런 근데 건가요? 그 법조계 주변에 이건 뭐 의혹입니다. 의혹 네. 내지는 썰입니다만 이 관련자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그 형사 사건을 들이대면서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썰도 있기 때문에 이 그래요? 설명을 뭐 100% 어떤 걸 믿어야 될지는
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수사 기법상 이런저런 것을 쓰는데 글쎄요, 이게 진실대로 다 얘기하면 네. 수사하는 사람이 약간 치사하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그러시군요. 감춰둘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변호사님, 저희 검사 출신이시죠? 예. 아니, 그러니까요.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다 들었는데 재판정에서요. 지금 병원 입원 후에 처음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상당히 당뇨병, 무호흡증 악화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병색이 짙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, 배 변호사님? 참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한 것 같아요. 이제 걷다가 벽까지 이렇게 짚고 가시는 걸 봤는데 예전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. 이런 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공정하게 이제 죄는 죄대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감정은 죄와 사람을 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도덕적으로 지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들통이 났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미워하게 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뭐 여론몰이 민주당에서도 뭐 김경수 지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여론몰이식 이제 망신 주기는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죄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물죄 잠깐만 말씀드리면 뇌물죄는 원래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 정황 증거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 뭐 아까도 적었지만 뭐 자동차 번호까지 적었다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되면은 뇌물죄는 안 받았다 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요? 이제 네. 처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. 김백준 기획관의 폭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제 꾸준히 지금 건강 문제 호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안쓰럽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보석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시선을 얹고 있는 모양입니다.